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노소장입니다. 치아는 오복 중 하나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삶의 치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년기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인 중 하나도 치아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 든든한 동반자, 임플란트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조정현입니다. 때론 개그맨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의 주인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 임플란트인데요. 조정현 씨는 임플란트를 하셨나요? 제가 관리를 잘 못해갖고요. 네. 오래 쓸 수 있는 걸 네. 그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안다라기보다는 좀 경험, 한 번, 두 번째 경험을 하니까 정말 이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특히 발치하거나 좀 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임플란트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지 않습니까? 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각하고 하악하고 그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몸에다가 임플란트 외부 물질을 이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뼈랑 붙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한 뒤에 양생 과정이 필요하듯이 사각에는 6개월, 하악에는 4개월. 점점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좋은 임플란트가 나와서 그 기간은 줄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 자세한 것들은 치과에 내원해서 상의 받기를 권유드리고요.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원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는 임플란트 하면은 사실 통증이 가장 무섭더라고요. 아프진 않을까 걱정되는데 좀 어떤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뼈가 부러진다거나 하면 기부스 하듯이 굉장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아무는 기간도 연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길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술식이 많이 좋아져서 임플란트 수술을 짧게 한다거나 굉장히 어그리시브하게 하지 않고 굉장히 빨리 끝나고 심플하게 끝난다면 부규도 많이 없고 임플란트 심린 다음에는 그렇게 통증이 많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무통 마취를 통해서 통증이 없이 마취를 하게 되고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통증들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치과 가면 통증이 있겠거니 아프겠거니 하는 그런 그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내원하시면 그런 통증을 이제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내원하셔서 상의하고 치료계획 세우고 수술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는 보통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젊은 친구들도 좀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요즘에는 그 야외 액티비티를 많이 하잖아요. 자전거를 탄다거나 킥보드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스키라든가 보드 타면서 그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 요즘에는 TV보다도 스마트폰이라든가 너튜브를 많이 보시게 되면서 먹으면서 보면서 그냥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충치가 생겨서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57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아 상태가 안 좋아 3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요.
당뇨 때문에 약을 먹고 있습니다. 3년 전 심장 수술을 해서 아스피린도 복용 중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어떨까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문제될 수가 있는데, 처음에 당뇨병입니다. 이게 당화혈소가 정상 범주에 잇따르면 일반이라고 똑같게 간주하고 건강한 사람을 간주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여기 보시면 심장 수술을 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한다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혈전 용해제거든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피를 멈추지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일정 기간 아스피린을 끊고 아스피린 농도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 이틀, 3일 지난 다음에 다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지만 당화혈소소 같은 거 범주가 일반인이라면 정상이라고 간주하고 아스피린만 끊고 수술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여러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정확히 병원에 내원을 해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 오시면 반드시 치과 선생님한테 나 이런 약을 먹습니다, 이런 병이 있습니다,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고지 안 하고 이제 수술 들어가서 문제 생긴 경우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셔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25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달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몇 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플란트 수술을 하려면 잘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다이어트를 중단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어떤가요, 선생님? 당연히 다이어트는 중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임플란트가 아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철근도 들어가고 시멘트도 들어가고 그러듯이 이제 그 임플란트가 아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 섭취가 돼야 그 결과도 좋게 나오겠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힐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잠시 중단을 하고 임플란트가 완성이 된 다음에 추가적인 그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임플란트는 나이 제한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기회를 레디 퍼스트. 감사합니다. 아까 사연에서도 만나봤듯이 25세 여성분 사연이 있었잖아요. 아마 임플란트에 나이 제한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X를 선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반대할게요. 뭐 제 상식은 아니고요. 그냥 반대로 저는. 2번 문제의 정답은 O입니다. 아, 정말요? 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언제가 그러냐면 성장기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뼈가 자라고 성인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는 고3이 지난 다음에 수술 권유드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고2를 지난 다음에 수술 권유드립니다. 그 전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 한 부분은 자라지가 않기 때문에 그 층이 안 맞습니다. 완전하게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해야 인접치에 있는 자연치와의 높이가 굉장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한테 맞는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병원에 내보내셔서 이제 성장이 다 끝났는지 확인한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저 원장님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예를 들면 뭐 한 80 정도 되셨는데 네. 몸은 건강해요. 네. 근데 이게 없어요. 네. 가능한가요? 그럼요. 작년 말인가 89세 먹은 그 어머님이 오셨거든요. 이제 어머님이 추석 때 가족들과 모여서 밥을 먹는데 말할 때도 틀니가 빠지고 밥 먹을 때 틀니가 빠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자식분들이 방법이 있냐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치조골이 없어서 전체 임플란트를 못하지만 2개를 심어서 틀니가 안 빠지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89세 먹은 어머님에게 그 임플란트 2개를 심어서 임플란트 서포트 틀니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원에서 엑스에 찍어보고 충분하게 수족원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니까 내원하셔서 상담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음식 맛을 못 느낀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이번에 먼저 하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제가 아까 5를 했으니까 네. 이번에도 역시 그냥 한 길로 가겠습니다. 어. 5. 네. 네. 그럼 저는 X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맛이라는 거는 사실 혀의 감각으로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X일 것 같은데요. 소정 씨가 답변을 잘 주셨는데 이 정답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짠지 담백한지 그걸 알 수 있으려면 침하고 섞여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치는 맛을 못 느끼고 이게 질긴지 소프트한지 부드러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치조골하고 뿌리 사이에 인대가 있어서 그 인대가 다 감지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좀 달랐구나. 임플란트는 바로 뼈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치에 비해서 부드럽거나 단단하거나 그런 걸 잘 감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지만 틀니보다는 더 낫거든요. 문제의 정답은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자연치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답은 세모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 해결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수술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좀 전해드릴 주의사항이나 당부 말씀 있으실까요?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험이 많거나 잘하시는 치과 선생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 한 다음에 나는 한 대가 아프다, 한 대가 자꾸 음식물이 낀다 이런 문제를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주위에 뼈가 녹는다거나 음식이 많이 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임플란트 수술 다 끝난 다음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열심히 잘 효율적으로 치술도 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내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 계획도 중요하지만 치료 후에 관리를 잘해서 평생 방역용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보철물이라든가 그런 임플란트 되기를 환자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에 관한 이야기 조정현 씨와도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뭐 너무나 새로운 경험을 또 했고요. 새로운 지식도 알게 됐고, 물론 시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하는 임플란트라 뭐 칫솔질도 중요하지만 저는 소금 양치를 자주 하거든요. 네. 괜찮은 거죠? 괜찮죠? 네. 네. 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 곽기태 선생님 그리고 조정현 씨와 함께 임플란트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